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Chapter 1 암,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나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환은 우리 적이 아니다. 기름때로 막혔든 스트레스로 막혔든 억장이 막히면 혈액과 임파가 통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과 질환이 없다면 우리는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할 방법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질환은 인체가 낫고 싶어 우리에게 보내는 호소의 메시지다. 빨리 몸을 돌보세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몸을 함부로 하면 인체는 질환이 종착 여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면역력이 바닥났을 때 찾아오는 손님, 암. 보통 질환이 나타날 때 미약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중증으로 발전하기까지 단계별 증상을 겪게 된다. 처음 증상은 피로를 동반한 부종이다. 갑자기 살이 찌고 자도 피곤하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흔한 편이다. 이 정도 선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거나 음식을 가려 먹으면 인체는 정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을 무시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미가 끼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피부병이 생기며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증상을 겪게 된다. 사람에 따라 면역 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암일 것이다. 암은 인체의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 암에 대한 체험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나 역시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인체를 정화하면 무조건 암을 고칠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암은 인체가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늘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상적으로는 몸이 극도로 오염되면 인체는 곧바로 죽음에 이른다. 독약을 먹으면 곧바로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몸이 오염된 가운데 인체는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한다.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 즉사를 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다. 이는 오염된 강에서 종종 이상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가 먹이로 삼는 것은 정상세포다. 인체는 정상적인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꾸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세포가 다 죽으면 인체는 수명을 마치게 된다.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인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약간 더러워진 옷은 빨래를 통해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다 찢어지고 구멍난 옷은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래서 암을 고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암에서 살아난 사람은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것이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암까지 가기 전에 평소 건강을 돌본다면 그런 극도의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며 암과 투쟁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암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다.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고칠 수 있으니 이것만 먹어라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인체 정화를 통해 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그래도 암 환우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아울러 이분들은 인체정화 프로그램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이 책 후반부에 기록된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생활 전반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재발한 암에서 벗어나다. 전영혜, 울산 1972년생, 본인이 동의하에 실명 게재. 전영혜 씨는 25세 때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한 지 5년 만에 림프암이 형태로 재발하여 재수술에 들어갔다. 그렇게 영희 씨는 병원에서 재수술 3회, 방사선 동위 원서 치료 5회를 받았다. 수술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갑상선을 제거하면서 약으로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다 보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여자 나이 30, 아직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늘 피곤하여 아무런 이욕 없이 지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소진되었고 우울증도 심해졌다. 특히 마지막 수술 후에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목 주변이 아팠는데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종이 찾아와 체중이 90kg까지 나갔다. 수술로 인한 통증도 견디기 힘든데 몸까지 무거우니 삶이 너무나 암울하게 느껴졌다. 좋다는 것은 다 해봤다. 수많은 건강식품, 한약을 복용했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동생 혜심 씨가 찾아왔다. 언니, 내가 인체정화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번 해봐. 그걸로 암을 고친 사람이 있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10년을 병원을 들락거리며 수술받고 회복하고 다시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암을 고치는 약은 없어. 그래도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어디 있어? 동생 믿고 한 번만 해봐. 영혜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른 건 몰라도 인체를 정화하여 살을 뺀 사람들이 많은 건 확실했다. 영혜 씨는 부종이라도 빼자는 심정으로 인체 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효소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자신이 몸에 나타난 변화에 영혜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진한 색깔의 소변이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몸이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붓기가 가라앉으니 몸이 가벼워 날아날 것 같았다.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영혜 씨는 두드러진 호전 반응에 시달렸다. 찬물만 마셔도 설사를 했으며 복통과 함께 혈변을 보았다. 또한 수술 부위 통증이 전보다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혈변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고 한 번 통증이 강하게 지나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왔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저절로 눈이 떠졌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태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영혜 씨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아침마다 기분 좋게 눈이 떠졌으며 알 수 없는 활력이 몸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영혜 씨는 마지막 수술 후 남아있는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병원 검진에서 더 이상 암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래서 6개월 뒤로 예약해두었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영혜 씨는 2년이 지난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신이 주신 젊음을 만끽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아픈 몸으로 인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던 영혜 씨가 평생의 짝을 만났다는 소식이었다. 현재 영혜 씨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신혼이 단꿈에 빠져 있다.
계속되는 재발과 수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삶의 의미를 잃고 나쁜 생각까지 품었던 영희씨. 이렇게 살아 뭐하지? 늘 비관적이었던 영희씨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은 것은 인체정화 프로그램 덕이었다.